우리말로 하면 춤이니까요. 춤이란 뭔가 한번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문화사나 그 예술사 배울 때 공부를 했죠. 그 동이위지전에 나오는 그 이제 위시전 쪽에 보면은 동맹부천, 영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제천의식에 대해서.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음주가무, 음식가무, 군취가무라는 그 구절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은 꼭 들어가 있고 가무는 꼭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술이 이제 뒤따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가무를 좋아하였다 그렇게 해왔고, 뭐 장태식을 하더라도 춤추고 놀면 춤추고 소리하고 술 마시면서 저기 하거든요. 진도시킨 곡 보면은 그냥 뭐 배꼽 찾기 웃기다가 또 그냥 우는 게 또 뭐 음악이었다가 계속 뭐 예를 들면 초상을 치를 때도 가무를 하면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의 그 무천에서는 그냥 춤출 문자가 아예 들어가요. 하늘에 드리는 춤이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 고대 때부터 살아오면서 춤을 추지 않고는 그 하늘의 신을 맞아드릴 수도 없고 보내드릴 수도 없고 또 하여튼 하늘에 예를 드릴 수도 없이 항상 춤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국지 동이위시전조에 보면은 수적상응이라고 그랬어요. 발과 손이 서로 응한다. 그리고 국이상응 서로 따르고. 근데 수적상응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데 이런 말을 잘들 안 쓰죠. 근데 그 옛날 고문원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단기고사 같은 데 보면은 노인은 영가하고 어린이는 무도하였느니라. 영가가 악이라고 그러면은 무도는 이제 몸짓, 춤에 이제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크게 봐가지고 인류 문명사 속에서 우리 춤은 도대체 어떻게 자리를 점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학문이든지 소리춤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할 때 또 역사가 시작하면서 움직인 몸짓이 수천 년, 만 년 이상을 내려와서 오늘날의 이제 춤으로 그렇게 된 건데, 예를 들면은 승무의 한 걸음, 그러니까 승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승무 중요무형문화재 27호인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뛰려고 그러면 첫 과정이 연불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덩쿵 따기다 따쿵 덩다르르 다기다 쿵 덩쿵 따기다 따쿵 덩다르르 다기다 쿵. 그런 식으로 연불 과정에서 굉장히 한 발 뛰기가 느린데 그 한 발이, 그럼 승무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우리 민족의 그냥 역사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승무의 연불 한 걸음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벚꽃 막 치고서 이제 뭐 빠르게 당학으로 걸어요. 정정 이렇게 계속 걸어 나갔다가 뭐 뒤로 갔다가 막 하면서 춤추고 북추고 막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한 걸음은 뭐 1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류 문명사의 대전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아시아로 집중돼서 이동한 거는 벌써 몇백 년 전이죠. 맨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관심을 가져서 주역도 뭐 칼 융이라든지 뭐 저기 그
여러 학자들 또 우리 저기 뭐야 동인제 나오는 분이 누구죠? 그 갑자기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그 수백 년 전에 이미 주역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1세기 전부터는 1세기 이전부터는 그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로자와 감독이라든지 또 구로자와 감독 또 춤으로는 부도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지금 전 세계에 전파하느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도라는 춤이 굉장히 죽음의 냄새가 많이 나는 죽음의 춤 같기도 한데 그 국력을 전 세계에 쏟아부어요. 각 대학의 도서관이라든가 각 대학의 그러한 부도 연구소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본 쪽으로 이제 넘어왔죠. 중국에서 일본. 근데 지금 현재는 바로 우리 한국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한중일 거기에 가운데 껴있는 한국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 저기 아이돌 같은 젊은이들이 뭐 한류에 대표되는 노래도 나가고 싸이도 나가고 또 뭐 연극 드라마 다 전 세계로 이렇게 방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서 그 중심이 바로 우리 한반도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의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 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국 춤도 예를 들면은 그 70년대 초에 제가 20몇 개국을 돌아다녔어요. 72년에 뮌헨 올림픽이 있을 때 뭐 반년 이상을 그 뭐 국립무용단 전신으로서 한 5, 60명이 전 세계를 누비고 전 세계는 아니지만 24개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들 한계성이 있어요. 몸짓에. 예를 들면 한중일 뭐 하면은 일본은 가복기 뭐 떼타고 별로 그 안 움직여요. 샥 또 저기 태국 거는 딱 이렇게 하면서 좌우로 많이 이동하고 굽히긴 굽히는데 뭔가 좀 완전 자유롭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춤 그냥 완전히 뒤틀어가지고 지만대로 다 틀어버려요.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승무 연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승무 그 연불 후반부에 하늘로 봉서슴 해가지고 이렇게 탁 떨쳐가지고 한 팔을 이렇게 엎어서 휘돌아가지고 치고 완전히 쓰러지면서 자기 자신 모든 거를 비우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몸짓을 상상을 못해요. 제가 뉴욕 쪽에 어디 잠깐 그 어느 대학인가 뉴욕 대학원에 잠깐 갔을 때인데 거기서 무슨 100여 개의 형상을 주면서 이거를 뭐 20분 동안에 연결시켜 보라 그래요. 아이고 그 100여 그러니까 뭐 요거 했다가 뭐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냥 승무 동작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조금 아까 했던 그 동작 했더니 막 박수 받고 그 시간에 그거를 모범으로 해가지고 다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무형문화재 뭐 박물관에 있는 보물이다. 또 살아있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굉장히 현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취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에게 전통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족이 살아온 삶과 끈질긴 역경의 몸짓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00몇십 번 우리가 외침을 당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치러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외침을 그렇게 당하고
한중일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억울하게 미국 소련까지 붙어가지고 뭐 6대국 5대국에서 에워싸가지고 우리를 먹이 밥으로 놓고 그러는데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문화를 굉장히 드러내고 꽃피고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년 전부터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홍산문화, 요동여섯 지방의 홍산문화를 자기네 문화로 만들어버리는데 원래는 우리의 고조선이 거기에 그 영토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중국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힘들이 거기서 이제 그 유물이 발굴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지금 말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말년 이상의 그 민족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그 삶의 끈질긴 역경이 그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전통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거를 회복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창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무용 창작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창작이라는 게 서양 예술 정신이나 형상 베껴내기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춤도 그렇고 국악도 퓨전이라고 그렇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창작은요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있었던 데에서 우리가 잊혀졌던 우리 손자들이 해놓은 말년 전부터 기록해놓고 그런 거를 찾아내서 발견해가지고 지금 현재화하면은 그게 저는 창작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10% 20%만 요즘 정신, 세계성이 담기면 되겠죠. 그래서 전통문화예술의 그 정통성이 이어져야 된다. 한류 안에. 전통에 들어있는 정통성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중정지도 얘기하잖아요. 중과 정의 지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지금 현대예술에서. 근데 그것을 못 잊고 있습니다. 못 잊고 있으니까 동북문화진흥회에서 그럼 정신이라도 학문으로 공부하자 가지고 하는데 또 학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예술에 접목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 전통춤, 전통음악을 제대로 지금 재현해내면 그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는 거죠. 춤은 춤이라는 그랬는데 자연춤이죠. 자연의 춤. 우리가 자연에서 천지에서 나서 천지인이 됐듯이 자연춤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춤의 우주 공간을 보면은 뭐라 이거? 음양. 우리 밤낮 배우는 거잖아요. 무국이 태극에서 음양이 나와가지고 하늘 땅 천지가 생겨서 근데 묘하게도 하늘 사위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이 사위는 여기서 하늘을 논하는 거고 발을 움직인다 할 때는 땅을 논해서 천지가 이렇게 만나는 게 그 이제 춤에서는 음양이 만나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발을 탁 해서 탁 이렇게 하면 이제 살아나죠. 춤사위가. 그래서 항상 다리와 손발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삼태극사위. 움직임이 다 삼태극사위죠. 춤 전문가가 그러는 것이 전문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이시는 그 숨길, 숨 쉬는 길 또 뭐 하여튼 보통 움직임도 다 삼태극에 이렇게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춤사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창조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창조의 삶에서 나오는 몸짓은 그냥 삼태극 사위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방치기 그러니까 옛날에 민중들이 추던 춤이 각도의 탈춤이 다 있어요. 뭐 중부 이북 쪽에는 봉산탈춤이 있고 중부지방에 양주별산대, 송파산대 놀이 또 남쪽 영남지방으로 가면 고성오광대, 무슨 통영오광대, 또 동래야유 뭐 그런 식으로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
사방제배라는 춤이 나오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방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춤에서 태음소양, 소음태양이 바로 사방치기 춤, 사방제배춤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춤은 자기 몸을 자연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일어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땅 터벌림 그거를 저기 작업을 하면서 제주도의 용눈이 오름인데 그 바람이 굉장히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손이 심심한데 마침 그 제가 치마 벗는 게 있어서 그거를 들었더니 바람에 날려가지고 무슨 위로 용솟음 치는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춤사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느냐. 나뭇가지의 흔들림이 손사위가 됐어요. 너울 흔들리고 또 굴뚝의 연기가 너울너울 흔들리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없다가 바람이 불면은 한쪽이 확 제쳐지면서 우리의 중요한 춤사위 이제 없고 제치기 그러한 춤사위가 형성이 된 거죠. 물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춤길 춤이 몸뚱이가 움직이는 형상을 보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또 그 평면으로 지면으로 떨어져 가서 어떻게 흘러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그 물길을 지나가느냐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는 거죠. 소나무도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단오사라는 그 충청도 지방에 가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태극선이잖아요. 태극으로 꼬아지고 이게 뭐 저기 단오사에 그 행길가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용두림 하는 것 같고 대관령 휴양림에 가면은 이런 소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춤이죠. 춤이고 완전히 용두림 하면서 지금 그 용춤을 추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대관령 휴양림 갔을 때 솔나무 밭에 앉아서 또 여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솔가지를 붙잡고 뭐 그런 그 솔바람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전국의 소나무를 찾아다니면서 몇 년 전에 그거 소나무병 재선충병 생겼을 때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재선충병을 어떻게 치유할까 고민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춤은 삶의 몸짓이다. 생명 명의 기운이 확산한다.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명이 생긴 것인데 그 목숨의 기운이 확산되는 게 춤이잖아요.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조선조 1870년대 한성준이라는 그 춤꾼이면서 그 가무학을 정리한 그 대두가 계신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춤은 이시였다.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과학적 용어로 보자면 존재 자체가 그냥 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중용에 보면은 천명, 지위성, 첫 글자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목숨명을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읽었고 설성질 그 성을 쫓는 것을 도라 그래요. 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잘 살면 잘 살아온 길이 바로 도의 길인 거죠. 그 뭐 마루방에 앉아서 면복하고 몇 시간 집중하는 게 꼭 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도라고 그래서 솔성지위도고 그 도를 잘 수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라는 거, 대학교라는 거, 학당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행위가 이제 중용 첫 구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춤도 다름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받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을 제대로 움직이는 게 춤이고 그 춤을 잘 수련해서 깨달아가는 게 바로 춤을 추는 목적일 수가 있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3.1신고에 보면은 지금 천명지위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명적 얘기가 나와요. 지인성 무선학 상철동. 그러니까 참 성품에는 선과학이 없다는 건데 가장 으뜸으로 밝은 이가 통한 것이 바로 이제 성이다. 진명무청탁. 참 목숨은 거기에 청탁이 없어요. 없는데 그 다음으로 깨달은 자는 안다. 또 진정무후박. 참 정기라는 것은 두텁고 얇음도 없는데 바로 그 안에 깨달은 이가 그 가지는 바다. 반진일신. 그래서 우리는 진에서 너무 멀리 갔는데 다시 신으로 신명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얘기고, 유중미지 삼망착분한. 그래서 이 먼지 많은 그런 미세한 이러한 그 민중들이 유중이 삼망, 3가지 망령됨을 갖는다. 까타를 갖는다. 그러니까 성명적이 까타를 가짐으로 해서 신기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마음의 본질은 이제 성이고, 기의 본질은 명이고, 몸의 본질은 이제 정이라고 보는데, 그 마음은 성에 의존하는데 그럴 때 마음에는 선악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입게 되고, 기는 이제 기운은 목숨에 의거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청탁이 있어서 맑으면은 오래 살고, 또 탁하면은 빨리 이제 요절한다. 그 몸은 정기에 의거하는데 후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하면은 귀하고 박하면은 천박하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의 뜻으로 우리가 잘 수행을 해가지고 망령됨을 돌이켜가지고 즉진 참으로 돌려서 크게 신기를 바래서 성통공안하는 것이 바로 행신문도 이제 바로 그런 거고, 우리가 주역에서 배우는 그러한 내용도 다 이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사의 하나, 움직임, 인간의 우리들의 움직임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이제 내면에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맹자께서는 심즉기 기즉심 그랬는데, 심의 마음의 작용이 기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춤 잘 추는 사람은 마음에서 춤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춤사위가 이루어지면서 만물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는데 그 만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첫 출발은 호흡작용, 숨쉬기라는 얘기죠. 굴신, 굴하고 신한다.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춤에 낮추고 올리는 거예요. 낮추는 거는 이렇게 절하는 게 낮추는 거고, 올리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춤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춤을 추든 간에 처음에는 낮추게 돼요. 자기를. 나니래 나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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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나니래다. 그리고 상진 상태로 쫙 올라간 다음에 좌우 날개를 무릎을 굽히면서 자기를 낮춰서 좌우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탁 하늘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하고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로 가져오는 거. 사실은 모든 춤사의 본질이 그렇게 생겼는데, 현실에서는 이 각 종교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 진짜 현대춤이죠. 이게 아스팔트 위에서 현대춤. 서울대학 쪽으로 왔을 때 잠깐 그 합류를 했었는데, 조금 거기 그 저기 뭐야 그 무슨 공원이죠? 그 신림동 넘으면서 뭐 공원이 하나, 거기까지 가는데도요, 삼보일배 이렇게 절을 하면은 온갖 세상에 냄새가 다 들어오고 맛이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할 때 시궁창 냄새 나고
하고 또 이렇게 또 삼보일배 하려고 일어나면은 온 그 가스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탁 나무를 보면은 또 거기서 프로를 기운을 얻게 되고 바로 이 오체투지를 한 거죠.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한 몸으로 모든 만물이 그냥 하나와 같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춤이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한자어로 무라고 그러는데 춤출무라고, 이거 춤출무도 우리말이죠. 그 우리 동이족이 한자를 그 옛날에 만년 전, 몇천 년 전에 시작을 했어서 그 의미를 보니까 이제 없을무하고 어긋날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긋남이 없게 한다. 그게 춤이다. 어긋남이 없어서 중심을 잡게 한다. 크게 큰 틀로 보면은 춤이 문화고 학문이 문화라고 그러면은 그 문화에 나타난 어긋남은 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세계 각종 문화가 삭히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돼서 하나로 그냥 혼합돼 있어서 혼탁해진 거죠. 외래 음악에 젖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어. 우리 자신이 없어요. 지금 그냥 뭐 나라에서 몇백억 들여서 예술행위하라고 한국문예진흥원에서 돈들 주고 그러면 온통 서양 거 흉내내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문을 한다든가 우리 전통 예술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고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류가 많이 전 세계로 퍼졌지만 그 한계성이 나타나서 지금은 반대급부가 생기잖아요. 일본에서도 우리를 밀어내고 중국 사람들도 밀어내고, 그러니까 아까 전통 안에 들어있는 정통성이라는 거, 정중지도가 토대가 된 그러한 문화가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문화의 본류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대동사무가 나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러한 무에서 천지인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당무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호박무, 거기에 힘이 생기고 역동성이 생기고, 이 종합한 것이 바로 그냥 춤이다, 그런 식으로 한번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없으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시무종 있잖아요. 일시무시일 첫 글자고 일종무종이 이제 마지막 글자인데, 무시무종이고 무시무종을 또 축약하면은 없을무가 되죠. 근데 모든 우리가 숨 쉬는데 무시무종이죠. 일시무시일이고 일종무종일이죠. 언제부터 나는 언제부터 숨 쉬었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숨 쉬었고, 그 태아는 정자난자가 만나서 뭐가 태아가 생겼고, 정자난자는 그 전에 조상에 의해서 나오고, 따져 들어가면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일시무시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어도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그대로 이어지고 정통성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당님을 모시게 되고 야산 선생님이 연결돼서 우리가 그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몸짓으로 나타난 게 그게 한국의 대표되는 승무다. 그래서 바로 무해자재한 몸짓이다. 승이라는 것은 꼭 종교적인 승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승을 뛰어넘은 대승적인 차원의 그 사람, 인간의 몸짓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무는 바로 천지인, 관통해가지고 사람인이 두 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청보회장님이 그 한사상, 태극사상과 한사상 정리해놓은 데서 좀 참고 많이 했습니다. 천과지의 이치를 통하고 유명의 연고를 깨우쳐 천지를 이어주는 중개자로서 신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한 성인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굉장한
거죠. 옛날에 제왕이고 정치가면서 예술가고 역술가고. 근데 지금 무당은 현대판으로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무당하면 막 멸시하고 미신이다 그러는데, 그 무의 얘기를 보면 그냥 뭐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냥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가 하는 그 굿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민족의 믿음이었고 생활 방식이자 정신세계, 이게 태초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불교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들어온 거죠. 근데 유불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고 또 근데 본래 우리 자신한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어디 나라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굿이 바로 유불선의 통합체 아닌가. 그래서 모든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또 학문도 굿에서부터 거의 연구가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문화 예술의 바탕이자 중심이 바로 굿입니다. 미신이 아니고 굿의 본질을 잘 파헤치면은 굉장히 현대적인 문화가 되고 현대 예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자를 보고서는 바로 천지인삼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삼진삼태, 삼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삼태를 통해서 땅이 열린다. 그 가운데 사람과 만물이 상생조화해서 우리 주역에서는 상생지역이라고 하는데, 삼지를 건이라고 보면은 이제 삼태는 곤이라고 보죠. 여러분들 행신문 잘 아시잖아요. 행신문 전에 64개도 총고회장님 밤낮 그거 계단 오를 때도 뭐 건곤동 수성사 소충리 대비동인데요 경례수고인간, 이게 춤이에요. 그렇게 하고 행신문도 천일지 천삼지사 그대로 발띄면 되더라고. 천일지 천삼지 천오지륙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천수오요 지수, 뭐 그런 식으로 그 말 그대로 움직여주면 그게 춤이 돼요. 만약에 주역춤을 한다 그러면은 천보경이니 행신면이니 주역에게 그냥 그대로 그 내용 하면은 주역춤이 되겠더라고요. 거기 희노애락이 이제 붙여지겠죠. 천일질, 이거는 이제 보평적인 걸음이라 그러면 슬플 때는 천일지하고 거기서 이제 좋을 때는 천일지 그렇게 이제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창작. 근데 요즘 창작은 그런 내면의 뭐 정신 토대가 없이 그냥이에요. 무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도 없고 자기네끼리 우리 세금 거든 거 놀라 먹으면서 뭐 밤낮 발표하고 이제 그러는데 좀 애석하긴 하죠. 그래서 굿춤이라는 것이 여기 바로 신에게 의뢰를 하기 위한 춤이었죠. 그러는데 신의 존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춤. 신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굉장히 신령한 존재로 신성한 존재잖아요. 그게 자기 본질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제 하고, 근데 무형문화재 종목에 보면은 굿춤이 각 지역마다 다 돼 있어요. 뭐 경기도 담굿춤, 진도시 김굿춤, 동해안 별신굿춤, 평양 다리굿, 황해도 철물이굿, 동해안 뭐 각 지역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또 교과서로 봐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어. 문학도 담겨 있고 장단도 담겨 있고,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또 그 특성을 비교해가지고 오늘의 현대성으로 재조합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 무는, 호반무는 숙살 기운이 금기운, 가을 추에 이제 속하는데, 그 기운이 숙성하면서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제 무하고 이제 호반무하고 통한다고 보는 것인데, 춤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춘 거예요. 맹수한테 잡혀먹지 않고 또 옆 나라에서 옆 부족에서 쳐들어오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신체를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그래서 안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줏대를 세우면서 밖으로는 그 역동적인 불신의 동작을 한다. 그래서 구필국 거듭신 힘이 거듭되면서 그만큼 이제 굽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무는 무다, 무는 무야라, 또 무는 무야라 이제 각계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춤이 이제 없음에 어긋날천 아까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어긋난 발을 없애서 중심을 잡는 거, 잡게 해서 제대로 서게 하는 게 춤이기도 하고 무심결에 흥에 겨워 춤추다 보면은 저절로 손발이 엇갈리게 되죠. 걷는 게 삶의 몸짓이 춤이라고 그랬는데 손발이 같이 가면서 걷진 않죠. 이렇게 안 걷잖아요. 이렇게. 네? 저절로 우리가 엇갈리면서 걷잖아요. 네? 춤도 그래요. 저절로 이발이 들리면 이 손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춤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저절로 손발이 엇걸리고 어떻게 보면 엇비슷하게 뒤틀리게 돼요. 근데 서양 예술은 그렇지가 않고 좌우를 같이 갑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발레 5, 6기본이 있는데 팔동작 1번은 이거 1번 또 2번 양쪽하고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좌우가 동일하게 가요. 근데 우리 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술은, 우리 문화는. 그래서 유명한 말로 개사전에 나오는 고지무지 이진신이 있잖아요. 춤추고 두드리고서 신을 다할 때 신명이 온다. 고무진신. 승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춤을 추고 또 북도 확 두드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신명의 극단으로 다 해가지고 무아지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승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 이제 많이 받게 되니까 거기에 장애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태국과 춤, 태국 사상. 네, 그렇죠.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영상 DVD가 안 돼가지고 못 봤는데 아까 춤과 역사, 춤이 바로 역사의 구조다. 학문도 마찬가지죠. 흥역학이 어떤 식으로 달려왔는지. 근데 여기는 애석하게 고구려 벽화부터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흥역학에서 단학님 학문을 배우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과거하고 쭉 상북을 내려와서 현재, 또 미래, 그리고 고구려 때는 어떤 몸짓이 있었고 1980년대 때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몸짓이 순간적으로 펼쳐나갈 때가 있었나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지금 무슨 춤을 추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역사 속의 사람은 아무런 말이야. 그저 바보 같은 춤 동작만 던져놓고 있을 뿐이다.
춤꾼 이예주. 지금 그녀가 되살려낸 이 몸짓은 우리 민족 최초의 몸짓, 우리 민족 최초의 춤이다. 춤꾼 이예주. 그때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최루탄이 터지고 화염병이 날던 그것. 이제 우리는 그날의 얘기들을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에서 죽어간 젊은이가 너무 많았다는 것만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넋을 위로하던 그녀의 춤사위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 이예주의 몸짓은 춤이라기보다는 분노였고 절망이었고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런 그녀의 몸짓을 가리켜 누군가는 해방춤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시국춤이라 했으며 또 누군가는 바람맞이 춤이라 했다. 그렇게 춤꾼 이예주는 80년대 그 들끓던 거리에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시절 그녀는 그 거리에서 한마디의 말을 남겼다. 춤꾼 이예주. 그는 여전히 학교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 거리에서의 모습만 기억하는 이들에겐 다소 낯선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꼭 풀고 얼고 왼쪽 무릎을 청 한번 해보세요. 청.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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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백장 어록에 보면은 일할 때 아니면 먹지도 않는 그런 의미의 부정적인데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사람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춤이 바로 일의 동작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건데 춤이라는 것은 다르게 일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이 총체적으로 통일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춤이다. 깨끗하게 이 학교에서만 벌써 17년. 공부도 이 학교에서 마쳤으니 그녀의 춤 인생의 반절 이상이 여기에 묻혀있는 셈이다. 한춤하세요 여러분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 연구실. 그리고 안진뱅이 책상에 장판이 깔린 방. 교수 연구실이라기보다는 사랑방 같은 느낌이 먼저 옵니다. 어렴풋이 80년대 거리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이예주는 하루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고구려 춤을 연구하고 있다. 고구려 춤. 이것은 또 무슨 춤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예주의 춤은 이런 춤이 아닙니다. 춤꾼 이예주. 그녀의 춤의 폭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10여 년 전 거리에서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믿기지 않겠지만 그녀는 중요 무형문화재인 승모의 예능 보이자, 즉 인간문화재다. 승모를 추는 이예주, 고구려 춤을 추는 이예주, 바람맞이 춤을 추는 이예주. 이들 중 그녀의 참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녀는 그 모든 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 그리고 40여 년 이상 추어온 자신의 모든 춤도 결국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춤을 하나로 꿰어내는 중심.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되는 기본 몸짓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8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면 그동안 쭉 축적된 우리 한국인은 있지. 그러한 원칙에서 출발한 우리 춤, 우리 한국 춤이 되겠죠. 이예주의 춤에 대한 기억은 5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예주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따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동네 남사당패나 무당의 춤사위를 따라했다. 지금 생각하면 큰 정자나무 아래서 강남골 같은 그런 아래서 그 어른들이 야유회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청해가지고 한번 춤을 한번 추자 그래가지고 노래 불러주시면 췄는데 하여튼 덩실덩실 신나게 그런 경험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생각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춤도 안 배우고 뭐 어디 다닌 적도 없는데 내가 그때 어떤 춤을 이렇게 췄나. 아마도 그런 걸 타고났다고 할 것이다.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감당하는 동안 그녀를 무용학원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때 이예주는 지금 이제 보신 것이 대신 옮긴다고? 그 전으로 더 복잡할 것 같았어. 아니 그 전. 내가 좀 할게. 그 지금 보신 것이 이제 그 전편에 쉬기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 담긴 거고요. 어려서부터 우리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도 췄고 또 5살 때 동네 무용소 보내가지고 춰가지고 막 지방 공연도 다니고 뭐 그래서 요만한 애가 추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각광을 받고 또 옛날 남사당패처럼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선생님이 여관비도 막 없고 식비도 없어서 막 여관에서 자다 쫓겨난 적도 있고 그래서 막 울은 적도 있고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국립국악원 그러니까 정통춤을 추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들어가가지고 추다가 제 또 마지막 스승이신 한영숙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69년에. 그러다가 쭉 그것만 알고 왔는데 71년에 서울물리대 이제 국문과 편입을 하면서 거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탈반을 만든다고 그래요. 가명국 연구회를. 그래서 내가 선배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춤을 못 따라하니까 좀 지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그걸 해서 봉산탈춤 양주별사인데 인간문화재 지금 다 잡고 하셨지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매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 다음 배우고 저녁 때 배우고 그 다음 날 낮에 그 법대로 물리대에서 법대로 넘어가면 아주 험한 빈 강의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장구 치면서 그 전날 배운 거를 막 복수시키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또 저녁 때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셨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인데 80년대 굉장히 이제 시국이 어지러웠잖아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그 대립이 되고 그 민주화 대행진으로 전 국민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아까 나왔던 그 장면이 거기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나가게 됐는지. 근데 그 옆에 기운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된 거고 그 이전에는 그런 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춤을 출 수가 있었나? 지금은 또 역사가 시대가 몇십 년 지나면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춤이 또 안 맞겠죠. 지금 현대 이제 춤은 어떤 것이냐.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현대 춤을 하기 전에 아주 전통을 뿌리를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항상 그 목마르고 모자름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그 거꾸로 회복하는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역학하고도 만나서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거고, 그 오늘 주제처럼 태극과 춤, 그럼 춤에 나타난 태극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항상 뭐 청고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또 우리 덕천 선생님도 얘기하시지만 클태, 처음태, 콩태, 그래서 태는 태하다, 열린 태다. 11번째 태비할 때 태자죠. 그래서 천지교통과 생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 태자가. 극자는 끝극이고 다할극인데 이제 그 합성어가 나무 목자의 빠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신속히 뻗어나가면서 성장하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극은 시공우주를 열고 천지만물을 여는 주제자다. 태초로부터 궁극에 이르는 무변광대한 시공세계를 표상한다. 그러니까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무변광대한 시공세계를 표상할 그 주제자라고 그러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도 사실은 저런 것이죠. 그래서 태극에서 또 3태극이 나와졌죠. 하늘태극, 땅태극, 사람태극, 그렇게 3태극이 나오면서 천지인 셋으로 작동이 돼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결에도 당구님이 환웅에 의해 가지고 하늘의 환희님에 의해 가지고 그 아드님이신 환웅의 그래서 환웅의 아들을 지상에 내려보낸 이제 장군 새 왕조를 거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나무로 보자면은 바로 그 뿌리 한 뿌리에서 줄기 음향이 나고 가지가 이렇게 사상으로 터지고 열매가 8개로 맺는 그 3태극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어요. 태극의 형상, 우리 청고 선생님이 이거 그려셨는데 제가 인용했는데요. 우주만유의 궁극적 본체로서 공간 시간의 세계를 낳는 근원이면서 그 형상은 둥글다. 해와 달도 이렇게 다 둥글죠. 사실은 인체도 둥글고 태아의 모습도 둥글고 다 둥글어요. 항아리를 만들어도 그냥 달항아리, 이건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보는데 그냥 태극이죠. 모든 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태극이 아니고 학문만 태극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접하고 그러한 문화예술이 다 이제 태극이다. 춤의 형상은 자연의 그 춤선이 어떤 거냐, 뭐 미국 말로 플로우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할 때 그 춤기를 얘기하는데요. 자연의 형상하고 같다는 거죠. 태국에서 생겨난 우주만물은 모두 둥그렇다. 지구도 둥그렇고 태극에서과 형상이 있다. 뭐 어디 강인데 아까 오면서 대구에 접해있는 강이 낙동강이 하나의 예를 들면 낙동강이다. 또 뭐 한강이다. 강만 그런 게 아니라 고속도로도 그래요. 저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에서 쫙 직선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고속도로 타고 열차 탈 땐 직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승용차를 하면 얼마나 꼬불꼬불 다니는지 실감이 나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꼬불댔나 하고. 모든 산천이 그렇게 태극의 형상으로 됐죠. 이게 뭐 우리 산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촌의 산천 또 길이 이렇게 생겼는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미술 작품을 해도 꼭 이렇게 직선으로 해요. 길을 직선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야 편한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교하는 면에서 춤의 형상과 춤싸위, 태극선으로 이루어진 움직임인 중 모두 태극의 형상이다. 다 태극 아닌 게 없죠. 인체가 태극이고 숨쉬는 길이 태극이고 팔 올리면 태극이고 이렇게 팔을 움직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굽혀서 태극으로 뭐 일을 해도 태극으로 움직이는 거지. 춤을 춰도 천을 부려도 다 이렇게 태극으로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태극이 나왔으니까 그 태평무라는 게 있거든요. 태평무가 이렇게 출사회를 보면 아주 태극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푸살이라는 15박 그 장단에, 가야금 장단에 느리게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저기 보여드릴게요. 빠른 거는 좀 하기가 뭐하고 하고 해야 되나? 됐어. 요 저기 나온 그 동작들이 거기 이제 다 있는 거죠. 아까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있었고, 이제 요거는 승무장산하고 승무춤 무슨 장산놀림 같이 그렇게 태극의 형사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움직이시면 다 태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 안 한 것 같고. 1987년도 서울대학교 그 본부하고 도서관 사이에서 바람맞이 춤을 췄을 때 이게 전 세계로 한국이면 난 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그 유명해진 사진인데 그 기자가 신입사원인데 이 사진으로 뭐 상도 받고 그랬대요. 우연히 이렇게 뛰어올랐는데 한반도 형상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이건 회령포. 우리 전번에 중국 갔을 때도 회령포 갔었고요. 한국에도 거기 어디 있죠? 예천에, 예천에 있고 다
맞죠? 세계 만물은 다 공통되고. 도라지꽃제가 1983년 춘패심을 만들어서 그 도라지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대를 삐삐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도라지꽃. 벼랑 끝에 핀 하늘하늘한 흰 백도라지가 흔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일제 그 군홧발로 짓밟는 거죠. 그래서 그 삐삐라고 그 당시 그랬답니다. 조성 여성 순환사를 한 건데 유명한 작가한 오윤 파나가가 그린 것도 이게 태극선이잖아요. 이렇게 손부터 이렇게 하면은 뭐 한반도 비슷하게 이렇게 도라지꽃 그렇게 됐고 뭐 하면은 다 태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태극이 되죠. 유홍준 교수하고 서울대 40주년 그 기념 흉가미술의 만남 이제 했을 때인데 다른 나라 미술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하나 그거 거기다 달아봤는데 1910년에 마티스 작품 춤이래요. 이게 태극이고 원이고 뭐 그거죠. 삼태극이고 다 마찬가지죠. 춤추는 뭔가 몸짓.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큰 의미의 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몸짓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정중지도를 갖고 있는 몸짓이냐. 그 몸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3일 신고하고 맹자 말씀에서도 하여튼 몸은 마음과 기가 조화된 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운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 몸짓이 춤이 된다. 신기신의 본성을 찾아 들어가면은 그 안에 본질은 성명적으로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 몸짓이 탄생하는데 생명의 탄생과 함께 몸짓이 시작이 되고 따라서 춤은 생명과 함께 시작된다. 아기 때부터는 아니다. 어머니 뱃속부터다. 정자 남자의 형태도 이렇게 생겼다. 물고기의 새끼도 이렇게 생겼다. 인간의 새끼도 태아가 이렇게 생겼다. 박물관에 가면 첫 번째 보는 게 바로 요거죠. 어느 나라 가도 첫 번째 고대 문화에서 이거를 보게 되죠. 태초 문화에서. 그 예를 드릴 때 이제 제가 절을 하면은 딱 이제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승모의 첫 동작도 바로 요 상태에서 시작이 이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는 어디에서 시작되니까 됩니까?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웅크림을 펴며 들이쉬는 숨이 굴신하는 숨이 생명력으로 이어진 거고 굴신할 때 웅크리고 펼 때 제대로 된 그 하단전 호흡이 숨쉬기에 바탕이 돼서 그 공기가 그냥 뭐 몸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기운을 주고받는 거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해용을 통해서는 땅의 기운을 받고 이 백해를 통해서 하늘의 기운을 받으면서 그게 적절하게 조화될 때 아주 훌륭한 인간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번 봤습니다. 춤과 태극은 좀 아까 춤선을 얘기했는데 춤이 가는 길, 춤이 움직이는 길, 그 길은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길이다. 오늘도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준비 좀 하다가 서울역 가서 타고서 이렇게 오고 뭐 태극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삼재 관점으로 보면은 바로 그 태극은 천도지도 인도의 길이다고 이제 크게 철학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아무리 철학이라도 그냥 자연이다. 우리가 있는 자체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강강술래에 이제 태극선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진도 해남 강강술래, 강강술래 원모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또 이게 이렇게 꼬리가 풀리면서 또 이쪽으로 와서 또 이렇게 팔자로 또 이렇게 태극을 만들고 또 풀어서 원이 됐다가 이제 바로 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춤은
춤에 나타난 영계 원리는 뭐냐? 출사위라는 것이 연하가 바탕이므로 추는 건 영이다. 가만히 1시간 동안 있고 움직이지 않고 나 춤췄다 해도 현대 예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숨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이 도를 따르게 되고 역정도야다. 한마디로 춤의 변화는 쉽게는 그냥 굽히고 펴고 굽히고 피고 팔 굽히고 피고 하늘로 올라갔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이제 다 역의 원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역, 간이, 부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거니까 이렇게 춤의 원리도 이제 똑같다는 얘기죠. 춤에 담겨진 태극 정신은 어떤 거냐 그때 태극 춤이죠. 뭐 태극 정신이 담겨 있는 게 수리 체계로 아무것도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는 뭐 아까 나왔던 무시무정 영원히 불멸하는 영원 불멸성이다. 그리고 다 함께 어우러져 그 공동체 그러니까 공이 두 개면 중풍손이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도 뭐 하나는 너무 잘 아시죠? 일중일체 다주미, 일주일체 다주기, 인신중 한시방. 뭐 너무나 이건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 안에 그 수많은 만변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만만의 일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작은 모지알 하나에도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무한법계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 되는 의미가. 그래서 그 종교 쪽에서도 보면 인드라망 조직이라고 그러죠. 금을코에 무한하나. 금을코가 무한하게 확산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서양에서는 이제 발견해가지고 프랙탈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유학 갔다가 프랙탈 구조 가져와서 그냥 막 침튀기면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인드라망의 무한한 확산으로 태초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람은 그거를 못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에서 확산되는 무한성과 충체성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둘 하면은 이제 뭐 상징되는 게 음양이고 움직임으로 보면 숙이고 올리고 매점과 풀림 또 나아감과 물러섬 그렇게 그거면 춤이 다 되는 거예요. 엎드리고 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 회장님이 잘 그려놓으셨는데 항상 제가 요 도형을 쓰거든요. 요 안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태아가 있으면서 이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되고 또 가운데 유국이 있어서 핵심이 잡히면서 여기서 또 무한한 프랙탈 구조로 확산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고구려 벽화에 보면 음양, 해심춤, 달심춤이 있어요. 이쪽에서 해를 이고 달을 이고 달신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또 해신이 해를 이고 딱 이쪽으로 가서 모서리에서 이제 합공이 되려나 봐요. 근데 고구려 벽화 그 5호분 4호며 5호분 5호며 들어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 목행이에다 이렇게 예술적으로 무덤 안에다 그려놨는지 제일 저는 아름답게 이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춤을 노를 때 해신춤, 달심춤 그렇게 한번 나눠봤죠. 삼은 뭐 선제사상 지금 계속 나왔는데 천신과 지신을 모시면서 그가 중심 잡고 존재하는 사람들의 마음 선제사상 생각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진상태 앞으로 3번 나아가면서 쌓아가고 걸음을 3번 들여오면서 지운다 이렇게 갔다가 뒤로 오면서 이제 없어져요. 옛날에 우리가 책받침에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뭐가 나타났다 그거를 이렇게 들면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되거든요. 바로 우리 주역에서 얘기하는 성경삼일, 후경삼일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성진상태 그 몸집과 연결돼서 그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방은 쉽게 동서남북이 사방이고 거기에서 나타난 그 생명의 원리가 생장수장이고 철학적 원리가 원형이정이라고 항상 우리가 배우잖아요. 춤동작도 춤의 몸짓을 춤의 사위라고 그러는데 춤사위라고 이 사자가 넉사자 같아요. 국거리 장단, 천부경의 운삼사 성화 노출할 때 운삼사 상소박이 작은 셋이 4개 모여서 12박을 이뤄요. 그러니까 덩기다 덩다르르 덩쿵다 따쿵다 여기 그렇게 된 거거든요. 쉬워요. 덩기다 쿵다르르 쿵기다 쿵다르르 그렇게 해서 12박이 돼요. 그래서 4개가 그 안에 나타나고 추마추돌이 3개월씩 됐죠. 그리고 1년 12달 3개월씩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직결이 됨을 알 수 있고 춤에서는 바로 춤에서는 사방치기, 사방제개춤. 요 밑에 있던 춤이 동상탈춤의 사상자춤인데 4명의 사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은 뭐 금목수와터 뭐 저기 수화목금토 상극 상생의 오행 원리로 춤도 그렇게 되고 요즘 추어지는 춤은 조선조 때 저기 현실화됐던 오행처용무가 문화재로 이게 지정이 됐죠. 그 이전에 신라 고려 때도 이제 있었어요. 신라 때는 중국 쪽에서 당나라 음악이 들어오면서 당식을 하다가 고려 때 옥면 이임으로 바뀌다가 조선조 때 이 오방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탈춤에도 다 오광대가 있어요. 저 영남 지방에 고성오광대, 통영오광대 5개 총황흑백 그 오광대가 나와가지고 그 탈도 그 색을 쓰고 이렇게 항상 춤을 추니까 탈춤을 춰도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거를 오행작용으로 움직이면서 추고 또 하나 그 5에서 우리가 잊지 못할 건 영감도인데 오장을 통해서 오행소리를 내는 오행소리 춤이에요. 그래서 길게 숨 쉬면서 긴 소리를 낼 영이고 또 노래하는 가고 춤출무 도구 띨도 이제 춤출무고 띨도다 이제 그래서 오장 비패간신심에서 아, 어, 이, 우 소리가 비롯이 돼가지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이 있어서 그 귀한 영상이라 한번 잠깐만 보겠어요. 그래서 그 영감으로 하는 악감의 일체가 들어있고 그것은 소리충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맘순관 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생각, 언어, 감각이 모두 사라지고 순수 의식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억슬무라는 게 다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순수 의식 푸른 그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영가부도가 뭔지 모르시니까 잠깐 그 망냐는 건 천주 뭐라고 쓴 거거든. 그거 토요일이네. 네. 우리나라 음악 중에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으로는 가곡, 가사, 시조, 소리, 음로와 작가, 번개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아직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전통음악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연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가의 원형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바로 청주시 내덕동에 살고 계신데요. 백발이 성성한 올해 81세 되신 박상화 할아버지입니다. 이 연가는 한자로 읊을 영자를 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가사 없이 읊조리는 듯한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가가 어떤 것인지 박상화 할아버지의 연가 소리와 함께 무도하는 모습을 잠깐 보시죠. 무도의 모습은요 냈습니다 소리를. 할아버지께서 연가 무도하시는 걸 좀 잠깐 뵀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재미가 있으니까 좋아서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좋아서 하시는 연가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연가하면 세대나 아무도 듣기 드뭅니다. 그런데 이 연가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저 이전에 보면 아주 먼 당군 이전 환 반이 그 시대에 벌써 이미 나왔던 것은 단문고사라는 책에 보면 아주 명맥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노인은 영가하고 아동들은 무명합니다. 춤춰 때문에. 그러니까 영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서 워낙 신신지 오래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 송나라께 진행이라는 걸 쓰는 책에 악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공상각치에 대한 소리 자세히 써 있어요. 이 공상각치를 발전됩니다. 이 여는 영이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확입니다. 연가가 궁상각지요 다섯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국악음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국악음악은 기빈하는데요. 빈 병치가 들어가면 그 빈 병치는 좋지 않은 음장에 아주 닿게 있습니다. 악기로. 빈 병치는 사음이 없어요. 사사스러운 의미 기질이 가요. 본인이 보세요. 그런데는 그거에 가진 원인은 국악이 상당히 국악은 7인자만 돼요. 경쟁이 되는 7. 그러니까 이 정악으로 금상각치로 이걸 활용하는 것은 영각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봐. 연가 무도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소리와 춤을 통해서 마침내 자연과의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속에서 내적인 평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한 참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 연가 무도는 먼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기본 소리인 이, 다섯 소리를 힘차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흥이 오르면은 장단에 맞춰서 노래로 옮겨가게 되고요. 흥이 없게 노래를 부르다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는데요. 어떤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을 부드럽게 휘두르면서 마음껏 움직이는 아주 자유로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가무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연가는 이미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소개가 됐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연가가 불려져서 아주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요. 그것이 연가라는 것을 모르고 들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박상화 할아버지는 약 60년 동안 이 연가를 해왔는데요. 병약하던 중에 20대에 연가를 부르는 김창고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김창고 선생은 김일고라는 분이 처음 부른 연가를 배워서 음악으로 완성한 분인데요. 박상화 할아버지가 바로 그분의 수제자로 연가를 이어가는 거죠. 박상화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연가 연구에 몰두하면서 책도 몇 권 내고요. 공연도 여러 차례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가를 알리는 작업도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연가에는 가사도 없고요.
노래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현대 음악을 어떻게 느끼시고요? 지금 나오는 음악하고 또 연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영화를 아는 그렇게 보니까 그 현대 음악을 시험해보자 그때는 나한테 지금이라고 진짜 다시 말할 그때는 어지러운 세상의 음악이야. 여기는 혼란과 갈등과 부조리와 이런 걸 해는 음악으로 들립니다. 영가를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영가는 평화의 음악이고요. 그건 무슨 실제로 해보면 압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면 스스로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영가가 세상에 퍼지는 것이 아주 소망입니다. 또 들수 그 영가무도 보셨는데 그 하게 하신 지 한 20년은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춤의 뿌리를 찾다가 다행히 저 박상아 선생님 만나가지고 70년대 말에 그래서 좀 몇십 년 하는데 이제 밖에는 공개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도 저는 색안경을 많이 끼고 보기 때문에 또 소리까지 하면 좀 미친 듯 한다고 할까봐 혼자 수련으로 안에서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김일구 선생님이 정력을 정리한 게 어려서부터 병학하시다가 그 병을 이렇게 낫게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막 하고 소리를 오장해서 음아어휘를 내고 그렇게 하다가 말년에 정리를 한 게 이제 정역이라고 발을정제 역역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요 영가 묻어가지고 또 울진의 황장목숲에서 뭐 한 700년 된 소나무, 500년 된 소나무인가 그 밑에서 한번 영가 묻어 한번 해본 거고 다 움직임이 그냥 태극이에요. 소리의 길도 태극이고 아까 몸을 이렇게 친다 이렇게 칠 때도 움직였다 하면 태극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으로 보면은 태국춤의 구조책에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전삼수삼 삼진삼태 원리인데 굽히고 펴고 도두고 죽고 감고 풀고 감고 풀고 감고 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감고 풀고 그렇게 되고 맺고 풀면서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영원불멸성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수 없는 되풀이 과정이다. 맺고 풀음의 수 없는 되풀이 과정. 끊임없이 숨쉬는 순환의 반복이다. 성모살풀이든 탈춤에도 마찬가지고 순환 반복하는데 도들이라는 건 돌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모 나니 나나 이게 한 장단 연불이라고 그 연불도들이 나니 나나 그거를 빨리 해서 돌아가지고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춤에서 연풍대 다 들어있어요. 승모에서도 제비가 바람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형태. 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탈춤에서는 이걸 뛰면서 해요. 봉산탈춤에서 덩딱 하면서 계속 이제 한 판을 마지막에 춤의 구조가 한 판 돌아가지고 핵심으로 유국으로 와서 이제 맺어가지고 끝나게 돼요. 모든 춤이. 승무도 이게 지금 연풍대 장면인데 연풍대. 왜 제 소리 때문에 그러시나요? 올려가지고. 예. 승무 연풍대 장면이고 거기에서 이제 변형이 돼요. 아까 생생지역이고 역이라고 그랬는데 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변형이 돼서 그 자연성에서 저절로 즉흥이 일어나서
창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의 특성이고 학문의 특성이고 청고 선생님이 그 홍역학을 계속 깊게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창조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흥이란 짜여진 틀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춤추는 건데 우리 민족의 춤이 그래요. 민족의 몸짓이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춤이 아니더라도 절하는 것만 봐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옷에 두지도 하고 또 제사 때 또 큰절하고 이제 그러는데 일본은 안 그러더라고요. 백화점 가면은 거기 신세계백화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일본식으로 절하는 거거든요. 앞에 여자 써가지고 꼭 그 절을 그렇게 일본식으로 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절할 때 그냥 그거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럴 때 정신과 철학과 형상의 본질이 담겨있는 그 몸짓은 그냥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에 바탕을 두고 근데 거기에는 또 현장에서 요구시련이 담겨있는 거예요. 사회와 역사,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일을. 그래서 그 우리 스승님 한용숙 선생님이 살풀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냐? 제주도 4.3 역사 춤출 때 내려가서 이렇게 살풀이가 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춤에 담겨진 태국의 본질적 특성, 자연성, 진실소가 결국 꾸밈없는 천진난만합니다. 그리고 태극선의 구조는 무에서 공의 모습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회전, 순환 반복이다. 함축성은 바로 사회 역사를 함축적으로 빚어낸 그래서 그 춤사위가 빚어지는 우리의 몸짓은 바로 함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상명춤을 출 때 만이산 참성단에서 이렇게 함축적이죠. 굉장히 단학님이 여기서 천재 지내던 데인데 또 독도에 가서는 넉살풀이 또 이렇게 쳐요. 이렇게 다 살풀이 계통인데 다 다르게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동성은 막 북치고 당황을 할 때 막 움직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탈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막 재밌게 막 신나게 막 이해하고 그럴 때 그거를 역동적인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그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태평무가 아니라 태평춤 해야 돼. 태평무는 아까 내가 잠깐 보여드린 거고 태평무의 전신이 태평춤인데 거기에 천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태평무의 올림책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올림책 과정에 춤사위가 사방치기가 나오고 거기서 천동체라는 춤이 있어요. 장단이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은 뇌아품께 상할 내전계집풍이니 군자이하여 저록치형 하나니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상계는 진하련 우레께고 하께는 이어준 불께로서 번개를 치면 우르렁거리고 번개와 천둥이 이제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불은 밝은 것이고 우레는 움직이는 것으로서 음량이 조화가 돼서 번개 치자 우레 소리 나고 천지가 번개불로 밝힘에 그 밝은 것이 우레로 진동한다. 그 상을 그렇게 이제 표현, 요거는 배산 선생님 그 책에서 제가 좀 인용한 것 같은데요. 군자가 아픔을 보고 내정계지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정치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정치를 하느냐, 그것은 옥을 판단한다. 졸업치용, 재판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극기복리하려는 게 남을 벌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극기복리의 얘기 나오죠. 절하는 것도 극기복리의 하나의 상징적인 동작이고요. 그래서 태평춤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고 꽹가리를 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번개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1월 초에 제가 발표를 60년 춤췄던 거를 모아서 하니까 그때 혹시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요거
꽹과리 들고 태평춤의 한 장면이고, 태평로는 아까 이런 형상으로 막 태평으로 태극으로 휘돌아가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신성이죠. 그래서 신즉인 인즉신,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신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은 본래 신의 존재로서 그냥 빛 그 자체다. 맨 처음에 진짜 쪼개고 쪼개면 빛만 남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이 있어야 신기를 내고, 신기가 있으면서 신통이 되고 극주통이 된다. 그렇게. 그래서 신바람사위. 나무도 이제 길상목 신단수가 있듯이 당군시대 때 그 기본도도 궁선도를 신선을 그렸는데, 신선이 사람이잖아요. 그냥 신선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죠. 정규신. 통천문을 열고 천선을 이룬다. 그쪽에 거기 가면은 저기 그 중국 쪽에 만주 쪽에 통천문이 있어요. 큰 천문이 열리는 그런 굴인데, 이렇게 하고 신기로 추는 천무지무 천지무다. 바로 창조도 역사만큼이나 길고 많은 창조적 과정을 우리는 거쳐왔고, 장구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온 민족의 창조적 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식이나 무슨 음악이나 춤이나 다 한류가 지금 각광받는 게 그 역사의 창조적 실체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데, 퓨전으로 하면 미국 사람들이 테러를 하다고 그래요. 그거 왜 우리 흉내 내면서 왜 보여주냐고. 그래서 자연성, 즉흥성하고 말물리면서 삶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현되는 사회 역사적 몸짓의 토대가, 사회과학적 용어가 아니라 승모도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죠. 살펴보세요. 치유성이 있어요. 태극 정신에는, 태극에는, 춤에는, 태극춤에는. 영가무도 5장을 치유 다 해버리죠. 치유의 원형질이라고 볼 수 있고, 살풀이도 진홍하고 천도하는 치유의 춤이고, 자신과 하나 된 맑고 잠대한 기의 움직임이 퍼져나갈 때 살기, 악기를 풀고 본래 우주의 청정함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리는 게 바로 살풀이. 춤을 보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추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나눔 의례라는 거죠. 공동체 의례라는 거죠. 태극선이 이게 제주 신방꽃인데 그대로 그냥 돌고 돌아서 그대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경물치지대학의 성의정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춤사위를 하나의 그 물이라 그러면 그 알매 이르는 것이다. 바로 그 태극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의 그 뜻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사물의 춤사위를 바로 알고 만물의 이치를 바로 알아서 관통을 하면서 하여튼 정신으로 간다. 그래서 극주통으로 깨우치고 신귀신의 뭔가 정귀신의 정신이 하나가 되면서 그 황금빛, 그 황토빛 광명 속에 한 박의 빛을 바라고 닫으면서 깨우침으로 가는 춤이 바로 태극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는 홍익인간, 남을 이롭게 하고 내 자신을 이롭게 하고 지금 세상의 그 이화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바로 춤정신은 태극정신이고 태극은 바로 춤이다. 홍역학은 태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